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내가 이제 지시를 내리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상사가 뭔가 시키는 거에 대해서 움직이고 뭐 하고 퇴근하면 편하게 쉬어요. 사실은 신경 안 쓰고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계약을 잘 해야 되고 손님을 만나거나 계약이 안 나면 잠잘 때 계속 일 생각하고 내가 뭔 실수를 했지? 손님한테 어떻게 계약을 더 유도를 해야 될까? 다른 매물을 보여줄까? 소위 말해서 뭐 어떤 매물을 또 계약을 나올 수 있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고요. 자유로운 대신에 정신적으로는 사실은 많이 힘들어요. 직장인분들은 토요일을 퇴근하면 뭐 불금 보내고 토요일을 하는데 저희는 주말에 토요일도 일을 하고 평일에 업무 하루 정도 쉰다고 해도 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죠. 부동산 밑에서 이제 일을 배우는 소속 공인중개사나 직원분이 있을 때는 내가 월세를 안 내고 뭐 이제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약하면 뭐 비율제니까 신경 안 쓰겠지만 제 입장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한번 조금 자그맣게 시작해도 매달 나가는 직장 생활 하다가 매일 받는 돈인데 매달 월세 나가고 광고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쟁사보다 몇백씩 나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더 매출을 쳐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유롭긴 하지만 신경 쓰기도 하고 예민합니다. 사실은 제 도장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이제 그때부터는 금이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동산 경매 돈 돼요. 제가 이거 여기에서 이제 하고 싶었던 건데 책들은 뭐 3년 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50억 벌었다. 그럼 말이 안 되거든요, 선생님. 누군가 본인 돈으로 3천만 원 또 50억 벌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금도 있고, 세금에 대한 뭐 양도소득세 뭐 예전에는 뭐 40% 내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부모님이 빌려주거나, 누군가 투자를 하거나, 자기가 사업적으로 돈을 벌어서 그렇게 번 거라면, 그런 방법은 없고요. 돈이 되는 부분은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 경매가 우리가 1년에 한두 건만 해도 연봉 이상은 벌어요. 그리고 사고 팔고 세금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부동산 경매는 하나의 법률 게임이에요. 그냥 우리가 특수 물건 말고 일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싸게 사서 바로 세금만 계산하면 팔아서 내가 뭐 부가적인 직장 생활을 하긴 하는데 돈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시장 파악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 물건에 대한 파악도 해야 돼요. 여러분 아파트도 아파트 나름대로 재건축이라는 게 상품이 또 틀리거든요. 아파트 상품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지분 경매도 있고 법정지상권도 있고 그런 특수한 물건을 가면 소송에 대한 뭐 법률 기간이나 뭐 기간도 걸려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소송 기간 걸려도 그만큼 버는 분은 벌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금매로 싸게 사서 그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한 가치나 오를 거를 사면 됩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3, 4천은 싸게 받았어요. 근데 이게 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올랐어. 우리 예전 호황기처럼 이렇게 올랐어요. 싸게 샀는데 올랐어. 매각하면 돈이 된단 말이에요, 버티면. 근데 지금 시장에서 솔직히 누구나 심리적으로 누구가 이렇게 집값 오른다고 해서 영끌처럼 막 사버리면 시장 상황도 모르고 하면 분명 영끌처럼 이번에 13년 8개월 만에 임의 경매가 쏟아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돈이 되는 물건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석을 하고 하는 부분은 계속 저도 그 과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하고 시장 상황 때 왜 이렇게 낙찰이 되고 얼마에 쓰고 그 아파트랑 전에 아파트랑 비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 눈에 본 거나 제 눈의 경험으로 현장으로 가다 보니까 돈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면 돈이 되고 여러분 못되면 진짜 경매로 자살하신 분이 있거든요. 제가 2014년도인가 거기에 인천에 그 4인 가족이 생활고 때문에 경매 투자를 해서 인천 빌라만 여러 채를 산 거예요. 대출 받고 또 사고 대출 받고 사고. 근데 추후에 이자를 못 감당해서 그 4인 가족이 다 자살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로 사실은 어떻게 말씀드리면 잘 되신 분도 있고 못 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안 좋은 거 사지 말고 좋은 거 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경매로 나온 그 상가가 누군가 취득하고 나서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매매가 안 돼서.
그런 점만 조금 여러분 알아주시고, 많은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고 한번 배워 놓으시면 분명 여러분 노후 때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서 나름 재미있는 부동산 경매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10년 동안 하면서 살아남았고요. 전 위험한 뭐 공동투자나 그런 거 권하지는 않고 그냥 내 돈 갖다, 제 입장에서는 저는 항상 안전하게 투자하기 때문에 돈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하게 남아야 되는데 금매보다 싸게 사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보통 그 취득을 하면 취득세도 있고요, 여러분. 명도에 대한 이사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명도비를 안 들 수 있는 그런 물건도 있어요. 뭐 비어 있다거나 웬만하면 그 점유자랑 잘 협의해서 그 미납관리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퉁을 치거나, 그다음 미납관리비에 대한 게 많이 있다고 하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가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아는 만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득을 볼 수 있는지는 한번 더 깊숙하게 공부를 하고, 물건마다 틀려요. 지역마다 틀리고, 부동산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마다 틀리고 물건마다 틀리고 해서 그러니까 많은 비용이 있죠. 그리고 중개수수료도 뭐 직거래도 할 수 있겠지만 위험할 수도 있지만 뭐 직거래도 중개수수료도 아낄 수 있고 최대한 아낄 수도 있고, 인테리어 하신 분들은 사실은 제가 최근에 한 분이 전에 있던 여자 사장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인테리어 하는, 남편분하고 인테리어를 하시는데 저한테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때 하나 말씀드리면 그분도 싸게 사서 리모델링을 하고 매각을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배우러 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득을 볼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7천만 원을 번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종잣돈이 그때 이게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저도 그때 알뜰살뜰 모아서 제가 그때 4천에서 5천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평택에 있는 주택을 매입을 했어요. 평택에 뭐 아파트를 하나 매입을 했는데 그때 제가 19명 응찰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부터 계속 데이터를 계속 쌓였어요. 아파트 낙찰률이나 얼마에 들어오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다가 그게 이 정도면 내 근접하게 이익을 볼 수 있겠다 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낙찰을 하는 경험을 해야겠다. 내가 덜 먹더라도 수익을 덜 먹더라도 경험을 해야지 다음에는 그 경험이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사고 나서 1세대 1주택 그 세제 효과가 있어서 7천만 원에 대한 차익을 세금 하나도 안 내고 그때 번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저는 안전한 거를 해서 이충동에 있는 아파트를 그때 매입을 하고 그때 2년 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은 그 차이 같은 경우는요, 제가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차이는 그때 10만 원 차이로 낙찰 받아가지고 저희 외삼촌이 잘 썼다고 그렇게 칭찬해줬거든요. 사실은 그때 제가 내가 2천 정도 차익을 하고 경험을 하자 해서 2천 정도 했고요. 그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뭐 제가 취득세 나가는 거, 그 다음 이제 미납관리비 그때 6,700에 밀렸어요. 근데 그걸 해결 방법은 알았어요. 뭐 소멸시효, 미납관리비 정용 부분, 공용 부분, 뭐 그런 소멸시효에 대해서 6,700은 일단은 처음이라서 내가 낸다는 생각으로 공부 차원에서 이렇게 차감하고, 명도 비용 100만 원 이렇게 하고, 인테리어 비용 그 전부터 이제 도배장판, 뭐 페인트 이렇게 하고, 그다음 뭐 혹시나 모르면 이제 강제 집행까지, 이 처음에 강제 집행을 하진 않았지만 명도했지만 그 강제 집행 그래도 한 2,300에 들 거라고 차감하고 나서 그 비용하고 내 차익 남기고 해서 한번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